자, 이번 영상은 기존 설명 방식에서 리뉴얼해서 새로운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드릴 것이며 거의 매일 올려드리려고 노력할 것인데 아마 종목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저는 시장에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그걸 함부로 매수하지 않습니다. 좋아 보인다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조건이 맞을 때만 매매를 하지, 삼성전자를 분류했다고 삼성전자를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주가의 상승 하락은 한두 번 운빨로 맞춘다 하더라도 그걸 평생 끝까지 한 번도 안 틀리고 맞추는 사람은 없으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의 상승 하락을 무조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맞추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수천억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분류를 한 다음에 그 종목을 조건이 맞을 때만 매매하는 거, 이게 매매를 성공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우선 펄어비스란 종목이 있습니다. 펄어비스란 종목은 단타보다는 중장기 목적으로 공략을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자, 그 전에 높았던 고점 보시면 28만 7천 원입니다. 상장 초기 고점이며 이미 그 가격을 돌파를 한 상태에서 최근 고점까지 전부 다 시원하게 돌파를 해서 지금 안 좋은 캔들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상승하고 나서 안 좋은 캔들이 이때 음봉이 뜨긴 했지만 시장이 무너짐에도 정말 강력하게 버텨줬던 종목입니다. 신고가를 뚫어주니까 하루에 11%나 오를 정도로 변동성이 꽤나 늘어난 상태인데 외국인의 수급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단타보다는 중장기 목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이며 5일선 위에서 계속 거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안 좋은 캔들이란 이런 식으로 5일선을 깨는 음봉, 그 전에 보기 힘들었던 몸통이 있는 음봉이 뜨지 않는다면은 5일선을 기준으로 중장기 목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자리에서 5일선만 지켜주면서 주가가 이런 캔들이 뜨지 않고서 거래가 된다면 변동성이 없다 하더라도 또 잊고 있으면은 순식간에 변동성이 나오면서 다시 고점 돌파해서 시세가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NC소프트도 그렇고 게임주들의 움직임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단타보다는 중장기 목적의 종목으로 시가총액은 4조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NC소프트도 지금 고점을 돌파한 상태, 외국인의 수급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 전에 높았던 고점이 100만 6천 원입니다. 현재는 100만 6천 원에 있으며 시간이 지났어도 이틀 동안 주가가 올라와서 바로 따라잡기에는 부담스럽지만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도 주가가 이 자리에서 10만이 아니라 100만 6천 원 자리에서 쉽게 밀리지 않는 것을 봤을 땐 그때는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지 알 수가 없으며 또 하루 만에 3%에서 5% 양봉이 뜰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량이 발생하는 종목들 위주로 분류를 해놓았는데 최근에 코오롱 인더라는 종목이 반응이 나왔습니다. 코오롱 인더가 거래량과 수급과 함께 반응이 나왔으며 첫날 고점이 53,300원인데 딱 첫날 고점에 마감을 했습니다. 53,300원에 마감해서 시간의 거래에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의 중요한 자리는 당연히 53,300원입니다. 이걸 바로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혹시나 바로 급등이 나온다면 따라잡을 수 없겠지만 장 초반에 눌림목이 나오고 그 눌림이 잘 빠지지 않고서 다시 주가가 이 자리를 지켜주는 순간 또 한번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눌림목 매매를 정말 좋아하는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다 싶으면 눌림목을 통해서 단타 매매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목적보다는 최근에 17% 플러스 8.5%가 올라서 눌림목을 통한 단타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DL도 수직으로 반등이 나와서 분할 첫날 고점까지 근접을 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도 올랐습니다. 수급이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상황이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을 어떻게 공략하냐면, 물론 한 방에 바로 뛰어 오를 수 있겠지만 수직으로 반등한 자리에서 하루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이 자리를 안정적으로 다져주면서 들어왔던 수급이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뒤부터 상승을 기대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LENC도 수급이 마찬가지로 강하게 들어오는데 당장은 매수하기에는 아무래도 수직으로 반등, 하루에 6%, 12%, 7% 수직으로 반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며칠 동안은 좀 여유롭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G전자.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종목이 현대차, LG전자, 기아차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LG전자도 보시면 미세하게 추세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잘 밀리지 않고 그리고 코오롱 인더는 이틀 동안 그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른 단타가 아닌 이상 대응하기가 좀 어려워 보여서 눌림목을 잘 아시는 분이 아니라면 차라리 다른 종목을 찾는 게 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LG전자 보시면 주가가 최근에 시장과 함께 잠깐 휘청거리긴 했지만 반등해서 5일선을 지켜주면서 좀 예쁜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어느 정도 쉬어가는 자리가 다 나왔습니다. 쉬어가는 자리 동안 빠질 만큼 빠지고 더 이상 상승이 나오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전의 고점이 15만 5천 원. 이 자리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19만 원까지는 굉장히 먼데 적당히 쉬어주고 이동평균선을 지켜주면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자, 하루 만에 4%가 올랐는데 당연히 지금부터는 단타도 가능하고 스윙 투자도 가능합니다. 중장기 투자는 근데 모르겠습니다. 중장기 투자는 저 밑에서 잡았어야 되는데 밑이 아니라 이미 시세가 꽤나 나왔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나올 가능성을 보고서 지금 주가가 빠지지 않는 것을 공략할 것인데 여기서 장기 투자로 들어가기에는 그래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단기 매매용으로 적합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지는 저도 알 수가 없으며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5일선 지켜준 상태에서 이 자리를 좀 강력하게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양봉이 뜨면서 5일선에서 멀어졌다는 뜻은 이제부터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서 기아차처럼 상승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며 당연히 최근에 올랐던 4% 적어도 시가 16만 원을 다시 깨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준가가 16만 원이 될 것이며 장중에 호가창 보고서 주가가 이건 도저히 밀리지 않을 것 같아. 눌림도 거의 나오지 않고 이상하게 밀리지 않는다 싶으면 그때 분위기 보고 또는 기아차처럼 수급이 들어오거나 거래량이 최근과 다르게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주가는 다시 기아차 같은 그림처럼 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16만 원을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위치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란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시가총액이 1조짜리입니다. LG전자가 27조, 펄어비스가 4조. 제가 조 단위 종목을 좋아하는 이유가 좀 큰 금액으로 매매를 해도 그걸 소화시킬 수가 있으며 호가창이 단단히 채워져 있어도 거래량이 발생하면 요즘 시장에서 변동성 다 나오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큰 종목 위주로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괜히 호가창 텅텅 비고 시가총액 작은 거 매매했다가 순식간에 분봉상 장대 음봉이 나오는 패턴을 맞을 수가 있어서 저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좋아합니다.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자, 차트 보시다시피 주가가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왔으며 그 전에 높았던 고점이 39,600원입니다. 보시다시피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오르는 그림이라서 최근에 그리고 하루 만에 8%, 5% 상승이 나왔습니다. 수급으로 인한 상승에 그 다음 캔들이 떨어지지 않고서 잘 지켜주는 캔들이 나와서 지금 중요한 자리는 보시다시피
최근에 저점 보시면은 37,650원입니다. 이것도 뭐 단타로도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스윙 투자, 중장기 투자 전부 다 가능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시세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모든 매매로 가능한 상태이며, 일단은 중요한 자리가 수요일 저점인 37,650원입니다. 이 자리 잠깐 밀린다 하더라도 무조건 빠르게 이 자리를 회복해 줘야지 추세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 깼는데도 지켜주지 못하고 힘을 잃는다면 최근에 메탈라이프란 종목처럼 이런 식으로 차트가 나오면서 추세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같은 캔들이 나왔다면 당연히 이 저점을 다시 깨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깨지 않아야지 이 구간 다져주다가 다시 급등하는 그림이 나오는데, 덕산 네오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중요한 자리가 저가 37,650원, 그리고 돌파를 했을 때 당연히 고점을 탈환한다면 39,600원은 무조건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보시다시피 중요한 자리 사이에 있으며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리고 수급까지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최근에 거래량이 늘어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못 지켜주게 된다면 다시 이런 식으로 차트가 무너지면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가야 될 자리에서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며 그에 대한 실망감도 크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는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ST팜이 상한가를 갔다가 주가가 떨어질 만큼 떨어지다가 다시 진정이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황금선 회복하고 이틀 동안 좀 강력한 캔들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적극적인 수급이 들어왔으며 이것도 역시나 시가총액이 조단위 종목입니다. 이거 단타로도 충분히 가능할 만한 변동성이 나오지만 단타보다는 스윙 이상으로 5일선과 황금선을 보고서 대응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당연히 이 자리를 깨버린다면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반등을 유지를 못 해줬다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실망감 때문에 다시 저점을 깨버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점이었던 8만원 정도, 여기서는 무조건 지켜줘야 되며, 보시다시피 이 황금선 자리가 9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가격에서 4, 5%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라 9만원을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상태입니다. 9만원을 지켜주면서 최근에 황금선 돌파했던 고점이 95,400원인데 이 자리는 가볍게 돌파해서 당연히 최근 고점들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내려와서 최근의 고점인 95,100원, 95,400원, 그리고 94,300원까지 이거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지켜주지 못한다면 주가는 다시 9만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가야 될 자리에서는 확실하게 올라가는 게 중요하며, 지금 나온 반등이 과연 그 전에 높았던 고점 신고가를 뚫어줄지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SK케미칼도 수급과 함께 최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딱 보시다시피 중요한 자리가 46만 6천원, 그리고 46만원 정도, 46만 6천원입니다. 6천원 이하에서 마감을 했으며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의 주가가 시간의 거래 하락했어도 최근에 녹십자 같은 그림처럼, 이거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녹십자도 어쨌든 간에 여기서 다시 고점을 회복하니까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SK케미칼도 마찬가지. 대신에 시세가 나올 만큼 나온 상태라서 이건 단기 매매용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위치입니다. 시가총액이 크고 주가가 안전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최근에 오를 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빠지게 된다면 이 빠지는 속도도 장중에 마이너스 10%까지 갈 만큼 코스닥 잡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46만 6천원을 지켜줄 때만 쉽게 생각해서 최소 46만원 정도는 앞자리가 바뀌는 이 자리 정도는 지켜줘야지 단기 매매로 변동성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원산업도 뭐 단타 친다면 칠 수야 있겠지만 특별하게 신고가도 아니고 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진짜 단타 치시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무작정 거래량 실린 장대양 봉 떴다고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 들어왔던 수급이 또 들어오게 된다면 또 양봉이 나오겠지만 그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중요한 자리를 쉽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전 고점이 있다든지 최근에 정말 강했던 종목이라든지 이런 의미가 있어야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기아차. 외국인 쪽에서 143만 주가 들어왔는데 과연 이게 단타로 나가면서 그 다음날에 바로 음봉으로 휘청일지 아니면 10만원 시원하게 돌파해서 크게 상승이 나올지 수급 주체인 외국인과 기관 말고는 개인 투자자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미 최근에 1차, 2차 시세가 나왔습니다. 저점에서 처음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시세가 급하게 나왔습니다. 10만원 돌파해서 유지해준다면 그 뒤에 뭐 11만원, 12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이미 시세가 나왔으므로 뭐 그 전에 보유하신 분들은 마음 편하겠지만 신규 진입자로서 여기서 단기 매매만 가능하지 스윙 투자 중장기 이상으로 접근하기에는 꽤나 부담스러운 위치입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을 단기 매매로 대응할 때 눌림목을 이용합니다. 어차피 그 전날에 이런 거래량이 나왔으면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눌림이 나오지 않고 수직으로 급등해 버린다면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만약에 눌림이 나왔을 때는 적당한 눌림목은 시초가 대비 1%에서 3%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1.46% 올랐는데 갭상승 1.6% 잡힌다면 당연히 적당한 눌림목은 소수점에서 마이너스 2.4%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눌려야지 적당한 눌림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리가 96,000원. 눌린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정말 강력하게 지켜주고 잘 깨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깨진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계속해서 올라온다면 충분히 이 위에서 변동성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깨진 다음에 도저히 이 가격이 회복이 안 된다면 수급이 엄청나게 나가서 주가가 도저히 답이 없는 상황이라면 떨어지는 칼날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대금이 정말 많이 나오는 종목이지만 최근에 시세가 꽤나 나왔기 때문에 단기 매매로 밖에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TK케미칼, 카카오 전부 다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꽤나 발생한 종목이며 카카오가 T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래량이 꽤나 발생하면서 차트와 그리고 수급, 거래량까지 모두 들어온 상태라서 어떻게 될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바로 접근은 힘들고 이런 종목들도 눌림목을 활용할 수 있다면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는 것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최근에 예시를 들자면 사마 네트워크스 이것도 기관의 엄청난 수급과 함께 이런 식으로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결국에 수급과 함께 고점 뚫어주니까 뭐 고점 뚫어준 다음에 하루 이틀 정도 좀 힘든 캔들이 나왔지만 결국에 수급과 거래량 추세 이게 만족이 되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크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TK케미칼도 이런 느낌이라서 분류를 하게 되었으며 당연히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차트 보시면 굉장히 쉬운 차트인데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최근에 이 윗꼬리들 주포가 정말 지독합니다. 2월 2일 화요일도 상한가까지 갔다가 윗꼬리를 이렇게 남길 만큼 주포가 정말 지독한데 이거 먼저 알아둬야지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게 된다면 그걸 빠르게 눈치를 채고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미 그전 고점을 뚫었다면 무조건 단기간에 올라가 주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정상에서 벗어나서 주가가 계속해서 뭔가에 막혀서 답답하게 올라가지 못한다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분봉을 보더라도 만만치가 않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도 일봉 캔들 그리고 분봉 주포가 정말 힘들게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건 그전 고점 3,280원이 기준가이며 이 자리를 무조건 지켜주는 게 중요하며 수급까지 들어온다면 금상첨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봤는데 그전 패턴들을 봤을 때 진짜 빠른 대응 못 하시는 분들은 크게 물릴 수가 있고 조단위 종목이 아니라서 그냥 삭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가격을 어떻게든 지켜주고서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면 또 어디까지 움직일지 모르므로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 카카오도 보시면 최근에 정말 강했던 종목인데 수요일날 양봉으로 인해서 그전 고점과 함께 50만원까지 도전 가능한 위치에 놓여버렸습니다. 이 종목 역시 단타로도 대응이 가능하며 스윙투자 중장기 모든 매매에 적합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에 42만원 고점 뚫어주고 제가 이날에 정확하게 카카오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하자마자 그 다음날에 8%의 상승이 나왔는데 저는 이 고점을 뚫어주는 과정에서 단타만 쳤지 바보같이 들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워낙 단타 습관이 있어서 들고 가지 못했으며 저도 정말 잘 안다 하더라도 겁이 나거나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시세가 나온 다음에 적당히 쉬어주고 다시 고점을 뚫어주기 위해서 이런 캔들이 나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 다시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정말 중요하며 지금 기준가로 보면은 45만원 황금선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수와 함께 반등이 나오고 시장이 쉬어가는 구간에서 이렇게 홀로 3% 상승이 나왔다는 건 나는 쉴 만큼 쉬었으니까 이제 고점 돌파를 해보겠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으며, 만약에 이 자리 지켜주지 못하고 3.7% 올랐던 거 그대로 반납해버리고 45만원 깨버린다면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갔다는 실망감 때문에 주가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서는 무조건 올라줘야 되며 시간의 거래에서 0.6% 정도 올랐습니다. 주가가 100% 상승하는 상황은 없으니까 만약에 올라가지 못하고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가 나온다던가 시장이 엄청 안 좋다던가 다시 밀려가지고 황금선 위협한다던가 이러면은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간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양봉이 떴다는 건 무조건 가야 된다는 뜻이며, 만약에 올라가지 못한다면 기준가는 45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루 이틀 밀린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무조건 지켜줘야지 그 다음에 다시 상승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